이 말만 남기고 갔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상담실에서요. 남겨진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은 떠나셨고 우리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요,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 한마디가 남은 사람의 평생을 바꿉니다. 사랑해. 미안해. 내가 있어서 고마웠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도 그 말을 못하고 사는 걸까요? 너무 어색해서요. 괜히 눈물이 날까봐 혹은 괜찮아지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삶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빨리 예고 없이 우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차 상담사 김은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는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노년이 된 우리가 어떤 말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연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뒤 죽는다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꼭 남겨주고 싶나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떤 말을 준비할지 꼭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도 어쩌면 지금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을 떠나보낸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말만 했더라면,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프게 다가온다고 하십니다. 한 어르신은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 알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말이 자꾸 입안에서 맴돌더랍니다. 사랑한다.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또 다른 어르신은 남편과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반평생을 같이 살아왔는데 말 안 해도 다 느낄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왔지만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음속에 남은 건 그 말 한마디를 왜 못했을까 하는 뼈저린 깊은 후회였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해서 표현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말은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끝내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남기지 않으면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말들은 대부분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세 마디가 가장 많았지요. 복잡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실 말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어 입 밖으로 내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고 말하는 걸 어색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대신 우리는 밥을 챙겨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해 왔지요. 그런데요,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가족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의 사랑도, 나의 고마움도 말하지 않으면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입을 열 수 없고 남는 건 오직 왜 그때 말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뿐입니다. 상담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남겨진 분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하지 못한 말 하나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50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레 떠나보낸 뒤 죄책감에 잠을 거의 못 자고 계셨지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던 날 짜증 섞인 말투로 대했다고 합니다. 왜 또 그렇게 늦게 와요? 그날 밤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말이 그 부부의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담 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냥 수고했어요. 이 말만 했어도. 후회는 남겨진 사람에게 깊이 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전할 수 없는 말들이 있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저 또한 후회하지 않기 위해 현재를 사랑하며 여전히 노력 중이랍니다. 그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싶어 하는 5가지 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후회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이 너무 커 보여서 어색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하고 넘겼던 그 말. 그런데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잊힙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은 자식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여쭤보니 아이들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봤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레 지금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말씀드렸더니 말이 목까지 차올랐는데도 결국 못 하셨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말하지 않고 살아와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사랑합니다. 이 말이 어색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놓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고마웠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요, 생각은 늘 하지만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한 80대 여성 어르신은 남편을 보내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도 차려주고 간병도 하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늘 고단하게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했네요. 그리고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고맙단 말은 못했죠. 우리는 서로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말하지 못한 감사는 이 어르신처럼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이런 마음은 죄책감이나 아쉬움으로 바뀌기 쉽고 남은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감사는 내 마음의 빚을 덜어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감사는 상대를 위한 것이자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마워요, 이 말이요. 살아있을 때는 괜히 쑥스럽고 막상 보내고 나면 너무 늦은 말이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수고도 애씀도 그저 당연한 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오늘 고맙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당신 덕분이에요. 이 한마디가 평범했던 나를 아주 특별하게 만듭니다. 예전에 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내한테 고맙단 말을 한 번도 안 했네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분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왜 우세요? 하고 여쭤보니 그 말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 함께 밥을 먹고 일상을 보내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들. 그게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말하면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당신이 늘 조용히 챙겨줘서 내가 지금까지 버텼어. 고마워. 엄마, 나 사실 그때 엄마가 해준 그 말이 참 위로가 됐어. 고마워. 이런 말들은 단단하게 뭉쳐있던 감정을 어루만져주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상대방은 내가 고마운지 알겠지 하고 표현 안 하시나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않게 되죠. 가족, 친구, 배우자에게는 말 안 해도 알잖아. 식으로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정작 그런 관계가 더 쉽게 틀어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꼭 말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고마운 일이 생겼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면 그 감동도 바래고 진심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뒤늦은 표현에 어떤 사람은 그땐 고마운 줄도 모르더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상 감사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표현할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안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참 어렵지요. 자존심, 체면, 혹은 오랜 침묵이 우리를 말없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과를 하지 않아서 관계가 끊어진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사과는 관계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치유되지 않아요. 상대의 마음에 남아있는 그 상처는 아무 말 없이 덮어버리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관계의 벽이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예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로 꺼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변명일 뿐입니다. 내가 상처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사과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사과는 그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미안해라는 식으로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체면이 있지 먼저 사과하기가 망설여지시나요? 여러분, 사과한다고 여러분이 절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라는 자세는 어떤 관계든 더 깊게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진심이 담긴 사과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처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사과는 이제 와서? 라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고 사과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특히 헤어진 친구, 가족, 혹은 이미 멀어진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기도 사라지고 상황도 바뀌고 기회도 사라지죠. 그래서 사과는 용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해야 하는 선택이죠. 마음속에 미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면 상대가 용서해 주든 말든 내 마음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사과는 상대를 위한 말이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기도 해요. 지금 사과하실 분이 떠오르셨나요? 그런데 어떻게 진심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마음을 전해보세요. 첫째,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이 많이 아팠지 미안해. 라는 식으로요. 두 번째로 변명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런 말은 변명으로 보여서 진심이 흐려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라고 말이죠. 제가 상담했던 80대 어르신은
10년째 연락이 끊긴 형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내가 괜히 그때 화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 미안하다고 먼저 했으면 됐는데 그런데 연락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꺼내자니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사과는 있어도 너무 늦은 사과는 없습니다. 오늘 그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살아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이 상담 중에 그러셨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지금 안 하면 평생 못 하겠죠? 상담이 끝나고 그 어르신은 대기실에서 조용히 아내분에게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여보, 한평생 이제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거 다 당신 덕분이야. 아내분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손을 조용히 꼭 잡아주셨다고 해요. 그 순간이 평생 중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부 사이에 당신 덕분이에요. 이런 말을 잘하지 않으셨죠. 그 시절에는 사랑도 고마움도 말보다 묵묵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믿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 마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소한 게 아닙니다. 고마운 마음은 아끼지 말고 꺼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진짜 유산입니다. 누군가의 덕분에 살았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잘 살아줘요. 입니다. 이 말은 떠나는 사람이 남겨진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용기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묵직한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상담실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3개월이 지난 40대 아드님이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웃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꺼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저에게도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잘 살아. 아빠는 괜찮다. 너는 울지 말고 너희 삶을 끝까지 잘 살아줘. 그분은 아버지께 그 말을 들었을 땐 너무 슬퍼서 가슴이 미어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저는 여전히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그 말 덕분에 다시 회사에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삶을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내야 할 이유를 잃었을 때 잘 살아줘라는 말은 내 안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주문이 됩니다. 이별은 언제나 이기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말은 이기심을 이긴 사랑입니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살아줘. 이 짧은 문장이 때로는 수천 마디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별의 용기라고 부릅니다. 떠나는 이가 남기는 마지막 인사는 남겨진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힘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죽음을 앞둔 이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누군가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이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줘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고 소중해요. 우리는 죽음을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여기고 늘 언젠가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삶의 본질에 눈을 뜨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 삶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질문이 되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이 순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나간 삶보다 남은 삶이 더 귀해요. 후회로 남은 과거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늘 이후의 시간입니다. 남은 삶이 하루일지 10년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더 조심스러우며 더 감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삶을 소중하게 돌보고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첫걸음, 오늘 말씀드린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잘 살아줘요. 이 5마디로 나 자신과 가족, 친구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을 선물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할 용기를 조금이라도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주변에 꼭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